편인데 저는 이제 어학연수보다 이거 가라 그러는데 단 뭐냐면은 직업 선택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거를 사전에 미리 철저히 파악해서 가야지 덥석 물었다가는 잘못되는 수가 있더니 이건. 그럼 이런 직업군을 저희가 임의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얼로케이션 배정을 해주는 건가요, 팀장님? 기본적으로는 워킹 홀리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스스로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 지금 워킹 홀리데이를 맺고 있는 나라가 약 30여 개국 이상이 상호적으로 비자 제도를 체결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에이전시라든지 유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일자리 소개라든지 뭐 이런 명목으로 제공을 하거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좀 의지하기 좋아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이지 외국 학생들은 100% 스스로 준비를 하고 저희 인포센터에서도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안전 그리고 준비할 때 스스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를 쓰는 게 영어로 된 뭐 A4 용지 한 5장 분량을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유학원이나 어디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 같으면 저는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거부터가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냥 환상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고생도 되게 많이 할 거고 하지만 그걸 성공적으로 하고 났을 때 우리 김남기 학생처럼 그렇게 고통도 있고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었고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정말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어학도 배우고 세 가지 토끼를 네. 다 잡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저희가 질문을 들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만약에 현지에 가게 되면은 영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바로 현지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없는지 뭐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냥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가서 진짜 소문처럼 토마토만 따다 돌아오는가. 제가 가고 싶은 데는 영어권인데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면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농장에서만 일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해서 그 받는 거에 대해서 뭐 절차나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을 이렇게 이어주는 업체랑 그 일을 이어줄 때 그게 어떻게 이어주는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합니다. 안전 문제가 제가 노동을 해서 거기에 받는 수입이 그런 문제들이 이제 아무래도 말도 안 통하는 타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약간 걱정이죠. 세 가지로 저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현지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맞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어학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지 습득할 수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질문에 앞서가지고 이제 아까 그 호주 이외 국가들은 이제 선발 인원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 그럼 그 나름대로 이제 선별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팀장님? 기본적으로는 만 18세부터 30까지의 청년이라는 데는 큰 의의가 없고요. 그 캐나다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본인의 여행 동기라든지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얼마큼 알차게 하느냐라는 것도 일정의 기준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커다란 기준은 거의 선착순 신청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청을 한다고 한다라면 자기가 원하는 국가에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선착순이 근데 어학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언어가 돈이다라고 할 만큼 왜냐하면 본인의 언어 능력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취업의 폭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패한 가장 큰 사례 중에 가장 그 첫 번째 이유는 언어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 가서 예를 들면 한인 업소에 가서 3D에 해당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을 할 때 누구랑 같이 일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영어를 전혀 쓰지 않고 한국 사람과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농장에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매니저인데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 다 한국 사람만 있습니다. 숙소에 돌아가도 한국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영어를 쓸 기회가 전혀 없어서 정말 죽도록 그냥 사는 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호주는 일자리도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아마 가장 많다고 할 정도로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일을 시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영어를 쓸 수 있는 좋은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기 씨는 이제 다행히 그 외국인 친구와 같은 방을 쓰면서 영어를 활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말 죽자사자 일만 하다가 오고 영어는 안 쓰고 그런 경우를 혹시 본 적이 있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 분들이 그 영어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조차 약간 중간에 일이 잘못 방향이 틀어져서 일만 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럼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여기서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는가를 설정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설정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치 씨 같은 경우는 3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가셨는데 운 좋게 3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케이스지만은 3마리를 다 잡다가 3마리를 다 못 잡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3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우선순위를 둬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를 설정한 후에 움직이시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중요한 것과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하시면은 본인이 생활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뭐 서울 시내 길거리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도심에 가보면 이제 여행사의 간판을 보면은 워킹 홀리데이를 뭐 주선해 드립니다라는 그런 에이전트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가셨는지 아니면 그 에이전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유학원 같은 경우는 그 호주 어학연수를 갈 경우에 호주 학원 등록을 대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고 하는 부분은 호주에 있는 잡 에이전시에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어떤 너무 큰 역할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계시고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는 분들은 뭔가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듣고서 좀 의지하려고 좀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많이 컨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유학원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유근지 씨 경우는 어땠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비자부터 시작해서 그 가기 전까지 철저히 저 혼자 준비한 케이스라서 그런 유학원에 관한 정보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처음에 좀 준비가 막막하다 보니까 저도 유학원에 그런 뭐 비자 대행 같은 걸 알아본 적이 있어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딱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어로 된 폼을 작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막함부터 읽기 전부터 해석하기 전부터 막막함부터 오다 보니까 유학원의 비자 대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혼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유학원에 맡기다 보니까 그 비자만 해도 11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혼자 할 수 있지만 맡기려다 보니까 그런 좀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돈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도 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혼자 해봐야겠다 해서 저는 혼자 준비했어요. 좋은 말인데 저는 이런 거 워킹홀리데이 준비하는 학생이 자기가 뭐 하다 보면 그쪽에는 컨택을 보면 그쪽에 뭐 이메일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뭐 해석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바쁘다든가 게을러가지고 유학원에 맡길 정도의 학생이면 저는 가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자기가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할 만한 의욕도 있고 또 이제 기본적인 언어 실력 듣고 요 정도 되는 학생이 가야지 성공하지 그냥 가만히 떠먹여주듯이 하면은 이제 잘못하면 가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다거나 이걸 접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유근지 학생이 좋은 데 간 이유도 본인이 찾아서 하니까 그런 건데, 저희 옛날에 제 학생 가운데 그런 학생이 있는데, 영국 어디로 간 것 같은데, 거긴 추천서도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걔는 뭐 하러 갔냐면은, 영국에 무슨 대학으로 갔는데, 대학의 그 인터내셔널 오피스라고 유학생 관리하는 부서에서, 뭐 복사해주고 잡일하는 그 부서에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죠, 이게. 안정적이고. 거기서 그 영국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고, 근데 학생이 영어도 좀 되고 똑똑한 학생이니까 그걸로 갔는데, 걔는 3마리가 아니라 4마리를 잡은 게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거기 직원들한테 인기를 받아서 너 졸업하고 우리 학교 오면은 장학금 말씀해 줄게 와라 이런 것까지 받아갖고 오니까 근데 그 학생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본인이 다 준비해서 하고 그다음에는 영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영어 실력이나 어느